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홍조 환자 왜 눈가 주위만 붉지 않을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본원에는 홍조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고 결과도 좋게 나오는데, 홍조 환자가 오면 대부분의 홍조 환자들이 많이 붉어요. 그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눈가 주변에는 붉지 않아요. 홍조 환자들은 눈가 주변만 살색을 가지고 있고, 이 주변은 다 막 젓갈색, 갈색 또는 굉장히 붉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으로 눈을 한 대 맞았고 어떤 멍든 것처럼 거기에 부분만 딱 되는 너구리 눈이라고 하죠. 라쿤 사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그 부위만 탁 눈에 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기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홍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저런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조 환자들이 눈가 주위만 붉지 않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조 환자들 눈가 주변은 살색인데 다른 부위는 왜 붉게 변했거나 갈색으로 변했거나 젓갈색으로 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본원에서 홍조 치료를 하신 분인데, 이 시술 전 사진, 아무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사진에서 보면 눈가 주변만 우선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 테두리는 굉장히 붉어져 있어요. 그죠? 다른 부위는 굉장히 붉은데 반해서 눈가 주변만 하얘요. 그죠?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3차례 받고 나서 이 피부와 이 눈가 주변 색깔이 그나마 조금 덜 구별되게 바뀌었죠. 이 부분이 정상 살색이고, 이 굉장히 붉었던 부분이 색깔이 많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색깔이랑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이 시술 전에 이 상태, 즉 눈가 주변은 살색이고 이 볼은 굉장히 붉은 상태, 이 상태가 왜 만들어지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피부에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은 혈관 때문이라는 거, 즉 혈관 안에 있는 혈액에 의해서 붉은색이 나타난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럼 그 혈액 안에는 어떤 게 있길래 붉은색을 나타낼까? 우리가 혈액 안에는 적혈구라는 게 떠다녀요. 그죠? 적혈구 동그랗게 생겼고 약간 비행접시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생겼는데, 헤모글로빈은 이런 4개의 햄이라고 하는 걸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알파 체인 2개와 베타 체인 2개로 인해 갖고 4개의 햄이 붙어 가지고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있고, 이 헤모글로빈 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철 성분이 이렇게 4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 철에 의해서 붉은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늘 붉은데 갈색은 또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붉은색의 철이 산화가 일어나면 약간 갈색, 항동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갈색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작은 혈관들이 많은 사람들은 피부 표면에 막 혈관들이 있다가 그 혈관들이 옆에 흐름이 안 좋으면서 거기에 정체를 하게 되고, 그 작은 혈관들에서 있던 이 적혈구가 옆으로 침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철 성분이 산화가 일어나 갖고 약간 갈색으로 바뀌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얼굴에 혈관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얼굴이 갈색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름철에 더운 곳에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오면 얼굴이 막 익었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햇빛에 이렇게 노출된 것도 아니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루 종일 더운 데 있었어.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 얼굴이 익어갖고 얼굴이 뻘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얼굴이 그 부분이 갈색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난 자외선도 안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얼굴이 약간 붉게 많이 변하면 작은 혈관들이 약간 확장되겠다가 거기에 있는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작은 적혈구들이 옆으로 침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던 햄의 철들이 산화가 일어나고 약간 갈색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얼굴이 오랫동안 색소 침착이 누적돼서 생기게 되면 치료가 되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홍조가 생기면 붉어졌다가 갈색화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증상으로 바뀌지 않도록 처음부터 빨간 거를 빨리 잡아주면, 붉은 거를 빨리 잡아주면 그런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가 주변에 이 색깔이 왜 없을까를 보면 이 주변에 얼굴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의 혈관인데 이 그냥 위에서 받는 평면도로는 눈가 주변에도 혈관이 많고 이런 얼굴이나 다른 데 다 혈관이 많아요. 그죠? 이 미간에도 많고 다 많아요. 근데 왜 눈가 주변에는 붉어지지 않는 걸까? 이거는 피부의 두께랑 관련이 있는데요. 피부의 두께를 여기에 보면 한국인의 피부 두께인데 진피의 두께를 보면 눈 주변은 0.47mm예요. 다른 데보다 절반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볼이나 이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 주변은 진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진피의 두께가 얇다라는 걸 뭐를 의미하냐면 진피의 두께가 얇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들어오는 혈관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혈관이 많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혈액이 흘러야지, 그 안에 적혈구가 많아야지 색깔을 나타내는데 들어오는 혈관의 양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색깔을 나타내는 양이 적게 되고 색소 침착이 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바로 옆에 이 주변의 안화에는 이런 붉은색 색깔이 덜 생기게 되고 색소 침착이 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볼 쪽으로 내려오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즉시 혈관의 양이, 즉 동맥혈의 혈관들이 많아지면서 색깔을 만들게 되고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떻다 눈가 주변에는 피부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오는 양이 적어서, 혈액 양이 적어서 색깔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정상적인 살색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색소 침착도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얇은 만큼 득을 보는 면이 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물어봐요. 오, 그 부분이 피부가 얇고 그런데, 그리고 혈관도 별로 없다는데 왜 거기에는 다크서클이 잘 생겨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이 피부 조직을 보면 위에서부터 플럭서스 베슬, 슈퍼피셜 베인, 인터미디어트 베인이 있고 그 밑에 피하 조직 사이로 굵은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피부가 얇으니까 이 피하 지방에 모여있는 굵은 혈관들이 비쳐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맥혈관들이 확장되죠. 정맥혈관에 우리가 정맥혈, 즉 푸른색을 띠고 있는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정맥혈은 디옥시헤모글로빈이라는 게 한 30%, 옥시헤모글로빈이라는 게 한 70%. 즉 우리가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정맥혈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푸른 색깔을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에 혈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 표면부터 이 혈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양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아니면 혈관의 양이 줄어들어도 다크서클이 덜 보이게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위를 덮고 있으면 그 다크서클이 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재배치라는 것 같은 걸 해서 이 눈 밑에다가 지방을 위에다 이렇게 덮는 식으로 덮어버리면 뭐예요? 다크서클이 덜 보이게 되죠. 눈에 약간 어두운 면이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크서클은 어때요? 피곤하면 눈 밑에 많이 생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눈가 주변에는 진피의 동맥혈관과 모세혈관의 분포가 적고 하방에는 정맥혈관의 변화가 눈에 나타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가 주변 안화에는 이런 혈관의 분포가 적으니까 레이저를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레이저가 지나가도 혈관이 뭐 부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색 변화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저가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눈가 주변 말고 다른 부위는 얼굴이 전부 다 막 약간 부어있고 레이저가 지나간 티가 확확 나는데 눈가 주변에는 레이저가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뭐 어떤 색 변화라든지 뭔가 레이저 받은 티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 레이저 안 갔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레이저를 안 간 게 아니고 레이저가 갔으나 당연히 진피의 양이 적으니까 그 부분에 혈관 분포가 적겠죠. 그러니까 변화 양이 적은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티가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부분은 레이저 안 갔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레이저 보안경을 쓰고 환자들이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눈에 가까이 붙여갖고 눈에 어떤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으로 레이저가 지나가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얼굴에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그 부분에 레이저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그 따뜻한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에 레이저가 갔는지 안 갔는지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 주변에 레이저가 지나가도 많이 붉어지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가 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라고요? 눈가 주변에 왜 붉어지는 게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살색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표피에는 혈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표피에는 혈관이 없어요. 진피에만 혈관이 있는데, 진피의 두께가 얇으니까 당연히 혈관에 분포하는 양이 적을 거고, 혈관이 분포하는 양이 적으니까 혈액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색깔을 만들어내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적게 존재할 테니까 붉어 보이는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한 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